안녕하세요, 오약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메가도즈 요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500 정도만 3번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2000ml 이상 고용량으로 섭취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보다 본인만의 기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본인만의 기준과 근거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즈 찬반 양론 한쪽 입장부터 보시죠. 비타민C 저용량 요법을 추천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예시로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파동형을 그리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특정 농도에서 고점을 찍는데요, 이 고점을 플래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500ml를 먹었을 때나 1000ml, 2000ml를 먹었을 때 혈중 농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편 이와 같이 비타민 C를 주사로 투여하게 되면요, 혈중 농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약 6시간 정도만 지나면 혈중 농도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비타민C를 한 6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요, 경구로 섭취한 경우 혈중 농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용량을 혈관으로 넣어주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또한 비타민C를 너무 과량 먹게 되면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서 다 쓰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배설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산물로 옥살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서 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타민C의 고용량이 신장결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에서 비타민C 고용량 요법과 신장결석 발생률의 위험성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혈액 내의 농도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몸속의 각 기관 내의 비타민C의 농도는 조금씩 다른데요, 아까 보신 혈중 농도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혈중 농도가 많이 올라가 봤자 60에서 70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비타민C를 200에서 500mg 정도 섭취하시는 분들은 혈액 내에 비타민C가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혈액 내에 있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각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혈액 내에서 마이크로몰 단위였는데 여기서는 미리몰 단위입니다. 여기 있는 단위를 동일하게 환산해 보면요, 뇌에서는 한 2000에서 10,000 마이크로몰이고요, 간이나 폐에서는 한 10,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기에 혈중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과로한 상태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는 비타민C의 소모량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즉 장 관용 용량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장에서 비타민C를 흡수하잖아요. 그게 몸 상태에 따라서 흡수량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평소에는 24시간 안에 사람마다 4에서 15g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4000mg에서 15,000mg 정도인데요, 감기나 암에 걸리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0에서 500mg 정도는 부족하며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적절하게 증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비타민C 고용량에서 신장결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여름철에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발병하는 병이니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비타민C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에 대한 흑백 논리로는 우리 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입장에만 현혹되지 말고 적절하게 몸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C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때에는요,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일반 의약품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약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면 좋아요를, 매주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